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부동산을 내가 너한테 많이 얘기를 했잖아. 맞아요. 돈이 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고 6월 달쯤에 우리가 법원 경매를 한번 해보자. 법원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너는 경매 권리 분석이라든가 물건 찾는 거 네. 권리 분석이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은 보증금을 떠안는다던가 네가 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법원 경매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법원 경매를 배우고 싶은데 네. 경매가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너를 대상으로 법원 경매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내가 너한테 법원 경매를 가르치는 걸 찍으려고 그래. 그래서 왕초보 명수도 법원 경매를 할 수 있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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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어려운 물건 권리 분석 같은 경우 나도 잘 알지 못해. 네. 가끔 책을 보면서 나도 찾기도 하고 그래. 네. 기초적인 것들은 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너한테 알려줄 거야. 중고등학교 때 수업 듣다가 좀 졸고 그랬어? 저는 생활화 됐었죠. 조는 게. 아 좋은 게 생활이었어? 왜요? 아 좀 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내가 커피를 좀 사준 건데. 아, 근데 좀 이게 좋지.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어. 사람들도 졸지 않을까요? 그렇지. 저도 여기 이 자리에서 졸고 있어요. 나도 사람들이 나도 좀 그게 걱정이긴 해. 그리고 나는 운전하면서 유튜브를 본단 말이야. 네. 근데 내가 너한테 강의할 자료들, 컨텐츠들을 만들면서 느끼는 게 이거는 운전하면서 볼 수 있는 게 못 될 것 같아. 왜냐면 권리 분석이라고 막 다 적혀져 있어. 그거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또 그러면 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그 동영상들이 많지 않나요? 아니 있어. 있는데 나도 좀 그걸 봤는데 지루하다고 할까? 법원 경매를 알려주는 동영상들이 있어. 있는데 지루하죠. 좀 지루해. 근데 내 것도 지루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안 지루하게 해줘야 돼. 해볼게. 네. 법원 경매란 무엇이냐? 은행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려면 네.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돈을 빌려주진 않아. 이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은행은 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담보가 필요해. 확실한 담보가 뭐냐? 예금. 예금이요. 예금을 담보로 돈 빌려주거나 네네네. 아니면 보험사에서 돈 빌려주는 거 알지? 아, 알아요. 보험을 담보로 해서 네네네. 예치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네. 확실하잖아 담보. 아니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건물이라고 하면은 뭐 아파트도 될 것이고 아니면 빌라도 될 것이고 네. 부동산이지. 그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네네. 은행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이라는 걸 설정을 해. 저당권이라고 하지. 네.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네. 돈을 빌려줘. 만약에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갚았어. 네. 돈을 안 갚았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이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내놓는 거야. A라는 사람 소유의 이 건물을 팔아. 법원에서. 법원에서 경매에 붙여서 팔아. 네. 그래서 판 돈을 이 권리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이 B라는 건물에 네.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고 네. 채권자 한명수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빌려줬고 네. 노현승이라는 사람이 3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럼 이게 권리관계라고 그래. 를 건물을 팔아가지고 이 네. 권리관계를 해결을 해주는 네. 채권자라는 건 돈을 빌려준 사람. 근데 주택담보대출이다 예를 들면요. 음. 그러면 은행만 끼고 대출 시행하는 건가요? 그치 은행이지. 그럼 채권자가 껴있는 대출은 어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 네. 차용증 같은 걸 써. 그리고 아. 담보를 그 공증을 서 이런 게 채권이지.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요. 어. 구두로 나 몇백만 원만 빌려줘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냥 지인 관계끼리에도요 큰 돈이 오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다 채권 관계라고 음. 하는데 그런 권리를 그 법원에서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남은 돈들을 다 나눠주는 거지. 네. 권리자들한테. 네. 이 물건은 법원 경매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고를 보고 네. 입찰을 하는 거야. 입찰을 할 때 가장 높게 적어낸 사람이 낙찰을 해가는 거지. 네. 내가 뭐 100만 원을 적었는데 A라는 사람이 105만 원을 적으면 이 105만 원을 적어한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 105만 원 가지고 법원은 각 채무 관계를 해결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법원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와. 이런 거를 법원 경매라고 그러고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 법원 경매에 있어서. 네.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인수되는 권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수되는 권리란 낙찰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법원 경매에 물건이 올라왔어. 근데 네. 내가 낙찰을 저걸 받았는데 네.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인수된다. 네가 안고 가야 될 권리들이 있을 수가 있어. 네. 세입자 보증금 5천만 원인데 네가 1억짜리 물건이야. 네. 네가 9천만 원에 낙찰 받았어. 네. 그럼 1천만 원 싸게 받았지. 네. 1천만 원 싸게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입자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네가 떠안게 된 거야. 그럼 실제로는 네가 얼마에 낙찰 받은 거야? 4천이죠. 1억 4천이지. 1억 4천. 그렇지. 아니 그러면 9천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 와 근데 그러면은 그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법원 경매에 올라오는 물건들에 다 나와 있어. 표기가 되어 되어 있어요.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표기가 안 돼 있지. 이거는 네가 인수해야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친절하지 않아. 네가 다 알아서 그걸 해야 돼. 그렇죠. 그럼 큰일 나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네.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음, 예를 들어서 뭐 이 건물의 가치가 3억이라고 해. 네. 근데 2020년 1월 1일 날 A은행에서 근저당 1억 5천만 원이 설정이 돼 있고 네. 이게 이제 권리야. 여기 이 건물에 대한 권리들이 이렇게 딱 있는 거야. 네네. 2월 20일 날 세입자 보증금 5천만 원에 살고 있고 네. 가압류 C카드사 1천만 원에 있고 네. 가압류 국세청에서 1천만 원에 들어가 있어. 네. 만약에 A라는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 보니까 A라는 은행에서 법원 경매에 넣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네. 불안하잖아. 이 중에 네가 뭘 떠안을지, 네. 뭘 인수할지, 아니면 뭐가 다 없어지는지 네. 이런 게 궁금하잖아. 네, 모르잖아. 네, 네. 그럼 이걸 선뜻 낙찰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 알았지? 네. 말소 기준보다 앞선 날짜로 설정된 용익 물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날짜로 설정되어 있는 가처분 등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요거. 아니